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 옛 포항역이 폐쇄된 게 2015년부터였죠? 그렇습니다. 2015년 4월 2일 옛 포항역이 역외 건물을 중단하고 바통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위치한 그 KTX 포항역에 넘겨줬었죠. 네. 옛 포항역은 일제강점기인 2018년 11월 1일 협계역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래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서민들의 추억과 애환을 간직해온 곳입니다. 네. 주말마다 죽도시장을 찾아오는 외지인들과 또 장사를 하러 오가는 서민들, 또 자식을 큰 도시로 떠나보내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과 눈물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이 포항의 근현대사를 간직한 포항역인데요. 그런데 이 도심 활력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포항역 이전으로 구도심의 상권은 급속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리막길을 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원인은 비단 포항 역사 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포항시 청사가 북구 덕수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2006년 12월에 현재의 남구 대잠동 신청사로 이전을 했고요. 네. 대잠동과 양덕동으로 도심이 또 팽창하면서 상대적으로 포항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상권은 타격을 받게 된 거죠. 네. 중앙상가의 공실, 즉 비어있는 상가의 숫자가 매년 크게 늘게 되었는데 네. 중앙상가 상인회에 따르면 현재 중앙상가 1,500개 점포 가운데 약 200개 점포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운영 중인 점포 중 수익을 내는 곳도 10%에 불과하다는 게 상인회 측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도시재생 복합 개발 사업 착공식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옛 포항역 부지를 개발하는 첫걸음이 떼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포항역을 흥해로 옮길 당시에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한쪽은 개발하자, 다른 한쪽은 보존하자 이렇게 의견이 갈렸고요. 네. 그런데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개발하자는 쪽에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네. 2015년부터 포항시가 옛 포항역의 땅 주인인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와 KR, 아주 국가철도공단과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상가에서 용흥동 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코레일 부지고 왼쪽이 KR 부지입니다. 네. 국유지인 KR 부지는 약 4만 4천여 제곱미터, 또 코레일 부지는 2만 600여 제곱미터이고 포항시 소유 약 1,300제곱미터 합해서 6만 6,097제곱미터가 도시개발 사업 대상 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된 건 아닌 걸로 아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5년 개발 사업을 처음 추진하고 나서 2년 뒤인 2017년에 한 민간 투자업체가 전망대를 포함한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담은 그 포항역사 개발 계획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한쪽에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다른 한쪽에는 지하 주차장을 갖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예상치 못한 복병. 이게 어떤 거죠? 네, 바로 포항 지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대입 수능 날짜까지 연기하게 만든 그 포항 지진. 네. 2017년 11월 포항 지열 발전소와 연관해서 유발 지진이 발생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고 또 사업자는 곧바로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사업은 한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대상지인 KR 땅과 코레일 땅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사업 네. 추진이 더욱 지체가 됐습니다. 그 KR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음. 임대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잘 나서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적극 나섰습니다. 기반 시설을 시작하는 코레일 부지에 속한 KR 땅에 대해서 코레일과 KR 부지를 맞교환하는 그런 일을 주선을 했고 네. 또 일부는 포항시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부지 문제 정리로 인해서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항시는 민자사업단 추진단 TF를 만들어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드디어 올해 4월에 민간 사업자 제공모를 통해서 신세계 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7월에 코레일과 신세계 건설 컨소시엄이
협약을 맺게 되면서 네. 도시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14일에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착공식이 열렸는데 네. 우선 중앙상가에서 용흥동을 바라보고 오른쪽 땅에 초고층 아파트 호텔이 들어서고 왼쪽에는 공원이 들어섭니다. 네. 포항시는 아파트 부지에 985m 길이의 도로와 공원 6곳, 주차장,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내년 말쯤이면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네. 따라서 내년 말쯤에는 초고층 아파트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파트는 69층짜리 1개 동과 67층짜리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128세대 규모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네. 남은 반쪽 땅인 KR 부지는 공원 등 공적 용도로 활용될 계획인데 신세계 건설 컨소시엄이 협약을 통해서 공원 조성을 위해서 100억 원을 내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포항시는 2026년 코레일 부지의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공원 조성 등 KR 부지에 대한 개발도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KR은 조만간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5년 안에 이 포항 구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고 또 넓은 공원도 들어선다는 말씀인데요. 주변에 위치한 지금 성매매 집결지가 숙제로 떠올랐죠. 그렇습니다. 일명 집창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한때 50여 곳이 넘었으나 지금은 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여성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성매매 집결지를 그대로 둔 채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성매매 집결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가 또는 국가가 마음대로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 협의체가 발족이 됐는데 그 지속적인 성매매 예방 활동을 통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이와 함께 아예 집창촌 부지에 대한 재개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는 집창촌 부지에서 조합이 구성돼서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옛 포항역 부지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포항역 이전으로 도심 유동 인구가 줄고 또 시 외곽의 새로운 주거지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도심 상권이 수년간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는데 네.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은 상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거주 인구가 늘고 또 공원이나 컨벤션 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 유동 인구가 늘어나서 구도심 상권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다만 포항역이 100년 가까이 그 서민들의 발이 되고 또 문턱이 되어 왔던 그 포항시 교통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무작정 개발하기보다는 그 옛 포항 역사와 철길의 일부만이라도 보존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뉴스데이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